20년간 LA 부동산 개발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 우연히 마주친 한 사람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LA의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놀라운 혁신의 기록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저는 마이클 로렌스입니다. LA에서 20년 넘게 부동산 개발을 해왔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앉아 모니터를 보며 한숨만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 지표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아파트 구매율이 급감했죠. 마이클, 3분기 실적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비서가 건네준 보고서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 매출이 40% 급감했더군요. 이대로는 안 되는데.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LA 도심의 화창한 날씨가 무색하게, 제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죠. 20년 동안 저는 늘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를 지어왔습니다. 넓은 거실, 큰 창문, 개방형 구조. 전형적인 미국식 아파트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마이클, 밀레니얼 세대 주거 선호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마케팅팀에서 보내온 보고서를 읽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젊은 층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미국식 아파트를 원하지 않았죠. 그들이 원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첨단 보안 시스템, 커뮤니티 시설. 이건 우리가 해본 적 없는 것들인데. 답답한 마음에 사무실을 나와 걷기 시작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지나던 그때였죠. 한 건설 현장 앞에서 낯선 동양인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혹시 이 건물에 관심 있으신가요? 저를 향해 미소 지으며 다가온 남성은 제이슨 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건설사에서 파견 나온 엔지니어라고 하더군요. 여기 한국식 아파트를 짓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시다면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라.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제이슨 김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의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제이슨 김이 보여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완벽한 방음 시스템, 최첨단 보안 설비,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 문화까지.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거였어.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경력의 제가 봐도 이건 분명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죠. 과연 이런 방식이 미국에서 통할까? 의문이 들었지만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돌파구라는 걸. 하지만 이 도전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이슨 김의 사무실에서 이어진 대화는 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이클,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아파트 구매를 꺼리는지 아시나요? 제이슨 김이 태블릿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아파트 단지가 떴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주거 문화였습니다. 보안은 완벽합니다. 디지털 도어록 기본 설치, 24시간 경비 시스템, 차량 번호 자동 인식까지. 제이슨 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화면은 아파트 내부로 바뀌었죠. 벽간 방음은 기본, 층간 소음 차단을 위한 특수 설계,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이중창. 미국 아파트의 모든 단점을 해결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성공했다고 치죠.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여기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강하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이슨 김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매력적이죠. 완벽한 프라이버시 보장과 동시에 원할 때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들. 화면에는 실내 골프장, 첨단 헬스클럽, 입주민 전용 카페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호텔 같은데요? 맞습니다. 호텔급 서비스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죠. 요즘 미국 젊은이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닌가요? 순간 머릿속에서 지난 마케팅 보고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원하는 모든 것이 여기 있었죠. 하지만 이런 시설들. 관리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공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오히려 개별 가구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규모의 경제죠. 제이슨 김의 설명은 계속됐고 제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시도가 과연 통할까? 하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했죠. 다음 날 아침 투자자들을 불렀습니다. 한국식 아파트 프로젝트를 제안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마이클, 당신 미쳤어? 이건 미국이야, 한국이 아니라고. 그런 이상한 시도보다는 차라리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게 낫지 않나? 쏟아지는 반대와 비웃음 속에서도 묘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20년 경력에 제 직감이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제 자산을 담보로 하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진심이 전해진 걸까요? 잠시 후 한 투자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마이클. 당신만 믿고 가보지. 이렇게 해서 LA 최초의 한국식 아파트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험난한 도전이 될지 그때의 저는 상상도 못했죠. 그날 밤 사무실 창밖으로 LA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국 부동산의 판도를 바꿀 진짜 게임이. 또 민원입니다, 마이클. 지역 주민들이 소음 문제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울리는 전화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짓고 있는 더보라 3170은 시작부터 난관의 연속이었죠. 디지털 도어록이요? 소방법에 위배됩니다. 화재 시 대피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중 방음벽은 건축법 기준을 초과했네요. 수정이 필요합니다.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지적이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설계가, 여기서는 하나하나가 다 문제였죠. 마이클, 정말 이대로 진행할 거예요? 제이슨 김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솔직히 저도 불안했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저기 봐요. 저건 뭐예요? 공사장 앞을 지나던 한 가족이 멈춰 섰습니다. 와, 헬스장도 있고 실내 골프장도 있대. 게다가 카페까지. 이거 완전 호텔 같은데? 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버지의 말. 월세가 3,500불. 비싸네. 그래도 피트니스 회원권이랑 골프장 이용료 생각하면 이게 더 저렴할 것 같은데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만이 아니었죠. 인스타그램에 공사 현장 사진을 올렸더니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미국에도 이런 아파트가 생기는 건가요? 언제 완공되나요? 지금이라도 계약할 수 있나요? 하지만 정작 폭발적인 반응은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마이클, 큰일 났어요.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는 찰나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대표가 SNS에 더보라 3170을 언급한 게시물을 올렸던 겁니다. 드디어 찾았다. 우리 직원들을 위한 완벽한 주거 공간. 30세대 장기 임대 계약하고 싶습니다.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계약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우리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제이슨 김이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시장이 우리의 가능성을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마이클, 지역 부동산 협회에서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했대요.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 창밖을 바라보니 벌써 취재진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잖아요. 이제 제가 20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와, 이게 진짜 미국에 있는 아파트 맞나요? 더보라 3170의 오픈하우스 현장입니다. 방문객들의 감탄사가 끊이질 않았죠.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마이클, 지금 대기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월세 3,500불. LA 기준으로 결코 저렴하지 않은 금액인데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중 방음벽 진짜 대단하네요. 옆집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디지털 도어록이랑 얼굴 인식 시스템. 이제 열쇠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겠어요. 방문객들의 반응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호응이 뜨거웠죠. 아빠, 여기 헬스장 시설 봐요.
제가 다니는 프리미엄 피트니스보다 좋은데요. 와, 스크린 골프장에서 친구들이랑 라운딩하면 진짜 재밌겠다. 하지만 가장 큰 반응을 이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주방 가전이 다 빌트인이에요. 냉장고랑 식기세척기까지. 붙박이장도 다 있어서 가구 살 필요도 없겠네요. 입주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한 한국식 설계가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마이클, 큰일 났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지금 입주 신청이 쇄도해서 서버가 다운됐어요.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위기라면 언제든 환영이죠. 더 보라 3170, 드디어 첫 입주가 시작됩니다. 현관에 걸린 현수막이 LA의 따스한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첫 입주민을 맞이하는 순간 지난 날들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아버지, 우리도 이제 호텔 같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꼬마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부모가 미소 짓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집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느껴졌죠.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이클, 입주율이 98%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부동산 가치도 20% 상승했대요.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죠. 진짜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저기, 마이클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우리 프로젝트를 비웃었던 부동산 협회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다음 프로젝트. 우리가 투자하고 싶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것 같았죠. 마이클, 급한 연락 왔습니다. 더 보라 3020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침 커피도 마시기 전에 비서가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LA 시청에서 온 통보였죠. 더 보라 3170의 성공 이후 곧바로 시작한 두 번째 프로젝트가 제동이 걸린 겁니다. 건축 허가가 보류됐다고요? 이유가 뭐죠? 지역 부동산 협회에서 민원을 넣었대요. 우리 아파트가 지역 경관을 해친다나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일 줄은 몰랐죠. 마이클, 뉴욕타임스에서 기사가 떴습니다. 또 다른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식 아파트, 미국 주거문화 위협하나? 건설사, 부동산 중개인 가구업체까지. 다들 우리를 견제하기 시작했군요. 제이슨 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보라 3170의 성공이 위협이 된 거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이클, 나 톰이야. 시의회 의원인데. 좀 곤란해졌어. 입주자 모집도 시작하기 전에 두 번째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초조하지 않았죠. 제이슨, 우리 입주민들 만족도 조사 결과 어떻게 됐나요? 98%가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보안 시스템과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죠. 저는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반격할 때가 됐네요. 다음 날 아침 LA타임스에 전면 광고를 실었습니다. 더 보라 3170 입주민들의 생생한 후기를 그대로 실은 거죠. 이제 열쇠 분실 걱정 없어요. 얼굴만으로 문이 열리니까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도 안심이에요. CCTV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한 달 피트니스 회원권이 80불인데 여긴 관리비에 포함돼 있어요. 오히려 절약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더 보라 3170 주변 부동산 가치 30% 상승.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마이클, 시의회에서 연락 왔어요. 프로젝트 재검토하고 싶다는데요. 하지만 정작 반전은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어제 시위대가 나타났다면서요? 비서의 말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저기 시위 피켓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죠? 우리 동네도 한국식 아파트를 원한다. 더 보라를 지지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더 보라 3170의 성공을 본 인근 지역 주민들이었죠. 그날 오후 LA 시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2차 프로젝트 건축허가 승인됐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서명하셨대요. 사무실에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죠.
제이슨, 뉴욕 지사장님께 연락 좀 넣어주세요. 맨해튼에도 이제 한국식 아파트가 필요할 것 같네요. 마이클, 여기 새로운 입주 신청자 명단입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네요. 비서가 건넨 서류를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LA 시내에서 10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메리 킴이라는 분의 사연이었죠. 보증금이 부족해서 입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이슨 김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분 식당 알아요. 우리 직원들이 자주 가는 곳인데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보증금 분할 납부로 진행하죠. 대신 식당 운영 이력과 신용도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이런 결정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뜻밖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더 보라는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까지 생각하다니. 드디어 미국에도 진정한 의미의 주거 문화가 시작되는 걸까요?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우리의 시도는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MZ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리 이야기가 화제래요. 유튜버들이 앞다투어 더 보라 3170 탐방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죠. 와, 이게 진짜 LA에 있는 거예요? 한국 못지않네요. 월세가 비싸 보이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이득이에요. 헬스장, 골프장 회원권만 해도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입주 문의는 더욱 쇄도했습니다. 마이클, 큰일 났어요. 이번엔 정말 큰일입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 대형 IT 기업들에서 직원 숙소로 계약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총 200세대를 한 번에 임대하겠다는데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다가 이내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러브콜은 우리 프로젝트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진짜 해냈네요, 마이클. 제이슨 김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이클, 맨해튼 프로젝트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뉴욕 지사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LA에서의 성공 이후 제 예상대로 전국 각지에서 프로젝트 문의가 쏟아졌죠. 실리콘밸리자의 아파트 조감도도 나왔습니다. 보고 싶으신가요? 제이슨 김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 건물은 더 보라 3170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디자인이었죠.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 직원 숙소로 계약하겠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2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부동산 개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식 아파트가 미국을 사로잡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마이클, 동남아시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 모델을 도입하고 싶답니다. 비서가 건넨 이메일을 읽어보니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전부 우리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이슨, 생각해보니 우리가 꿈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해내고 있네요. 창밖으로 LA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 당당히 자리 잡은 더 보라 3170이 햇살에 반짝였죠. 마이클, 중동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두바이에서 미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엔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도 못했는데 이제는 K-팝, K-드라마에 이어 K-주거까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문득 처음 제이슨 김을 만났던 날이 떠올랐죠. 그때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식 아파트가 미국에서 성공할 거란 제이슨의 말을 반쯤은 의심했죠. 저도 마이클이 그렇게 빨리 이해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또 다른 소식을 들고 왔죠. 포브스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미국 부동산의 혁신을 이끄는 선구자로 마이클 씨를 조명하고 싶답니다. 아니요, 이건 저 혼자만의 성공이 아닙니다. 제이슨과 함께 인터뷰하고 싶네요. 더 보라 3170을 시작으로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식 주거 문화.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다음 주에 뉴욕 현장 방문하시나요? 제이슨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요. K주거 혁명의 진짜 시작. 창밖으로 지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알리는 것처럼요. 할아버지, 오늘도 옥상 정원에 가요? 손녀의 조잘거리는 목소리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더 보라 3170의 옥상 정원에서 저는 요즘 매일 아침을 시작하고 있죠. 그래, 가자. 오늘은 토마토가 얼마나 자랐는지 보러 가야지. 손녀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더 보라 3170은 단순한 아파트를 넘어 하나의 작은 마을이 되었죠. 마이클, 좋은 아침이에요. 메리킴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녀는 이제 아파트 1층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입주민들의 아침을 책임지는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저기 봐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어요. 손녀가 자신이 직접 심은 토마토를 가리키며 즐거워합니다. 옆 화단에서는 제임스 할아버지가 상추를 가꾸고 계시네요. 마이클, 이번 주말 가든 파티에 꼭 오세요. 제가 직접 기른 상추로 샐러드 만들어 드릴게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주말 가든 파티. 이제는 더 보라 3170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됐습니다. 마이클, 잠깐 이것 좀 보세요. 커뮤니티 매니저인 사라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아이들을 위한 코딩 교실, 주부들의 요리 교실,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강좌까지. 입주민들이 서로의 재능을 나누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겁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죠. 할아버지, 저기 새끼 고양이다. 아파트 정원사가 돌보는 길고양이 가족이 한가로이 햇살을 즐기고 있네요. 처음엔 반대가 많았지만 이제는 이들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됐습니다. 마이클, 잠시 괜찮으시겠어요? 제이슨 김이 다가옵니다. 그는 여전히 저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뉴욕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 말고 그냥 이 순간을 즐기고 싶네요. 옥상 정원에서 바라보는 LA의 전경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5년 전 이 자리에서 처음 더 보라 3170을 구상했을 때가 떠오르네요. 마이클, 주민 모임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사라가 다시 다가옵니다. 1층 로비를 작은 미술관으로 꾸미자고 하네요. 주민들 중에 실력 있는 화가도 있고 사진작가도 있으니까.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바로 진행하죠. 멀리서 메리킴이 손을 흔듭니다. 마이클,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오늘은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답니다. 손녀의 손을 잡고 카페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었어. 사람들의 삶이 어우러진 진정한 공동체였던 거야. 더 보라 3170은 이제 미국 전역에 수십 개의 자매 단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이곳이 가장 특별하죠. 제가 꿈꿨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된 곳이니까요. 할아버지, 이따가 저랑 스크린 골프 치러 가요. 손녀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미소 짓습니다. 아침 햇살이 더 보라 3170의 또 다른 하루를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혁신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LA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들과 교민 여러분의 빠른 복구와 회복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눈물 하늘솜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채널에 큰 도움을 줍니다.